자, 보시죠. 자, 여기는 실기에서요, 여러분들 실기에서요, 우리 어저께 그 연말정산 쪽 무조건 10점짜리 나온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인적공제라고 우리 어저께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뺀다 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출제를 엄청나게 해요. 요거 관련되어 있으니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해보죠.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분리과세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분리과 실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해보죠. 자, 읽어보면. 자, 우리가 소득세 특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과세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게 있고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분류과세라는 게 있는데,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개인의 소득은 원천별로 나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자는 그냥 뒤에 소득자 붙이시면 돼요. 이자 소득 있고 배당 소득 있고 사업 소득 있고 근로소득 있고 연금 소득 있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대략 어떤 느낌의 소득인지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일시적이거나 어쩌다가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약간 공짜 같은 거 있죠. 내가 로또 샀더니 당첨이 된 거예요. 아싸 개이득? 그럼 세금 좀 내라. 야,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벌었잖아 좀. 약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번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사기만 했잖아. 전 1,000원 지출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일시적인 소득이지만 좀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과세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 6가지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퇴직소득, 퇴사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같은 걸 팔았을 때 우리가 과세하는 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알죠? 일단 우리 시험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말만 기억하시면 돼, 말만. 알죠?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퇴직소득은요,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맞죠? 자, 올해 연도도 퇴사하고, 내년도 퇴사하고, 내후년도에 퇴사하고, 솔직히 맨날 퇴사하는 사람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소득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집 내가 거주하면서 팔기까지의 기간이 꽤 걸리죠. 특히 요즘 내놔도 안 사잖아요. 맞죠?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인데, 우리가 어저께 누진세율이 있었죠, 누진세율. 그 누진세율은 1년치 소득에 대한 우리가 누진세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인, 우리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때리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그렇죠? 장기간에 걸친 소득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누진세율 과세 방식으로 하면은 세금이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 따로 분류해야겠다, 분류.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 문제. 알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2개예요.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는 특히 분리과세가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 맞죠? 맞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제가 어저께 5월 달에 신고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5월 달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일이라고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일. 그게 뭐냐면 이 6가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날, 엄밀히 얘기하면. 2배사 근연기라고 많이들 줄여서 앞자 따서 외우시는 분들 꽤 계세요. 알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혼자인데 이 6가지 소득이 다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제 합친 것에 항상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누진세율 곱한 게 정확한 세금이거든요. 어저께 했었죠, 그렇게? 개인별 과세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이라 외워주셔야 돼. 실기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이 6가지의 소득은 한 개인이
6가지의 소득이 다 있거나 아니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쳐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건 합쳐서 때리겠다 그 뜻이에요. 종합과세. 아시죠? 그럼 왜 합쳐서 과세하냐면 누진세율로 정확하게 때려야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누진세율로 때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원천징수가 뭔지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어요. 아시죠? 그럼 내가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같이 있으면 합친 것에 누진세율을 맞는 거죠. 아시죠? 누진세율로 맞는데 처음부터 누진세율로 때리는 게 아니라 누진세 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근로소득, 제가 낮에 일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연금소득 받을 때는 연금소득, 공무원 그쪽, 제가 만약에 국민연금 받는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원천징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각각의 소득별로 원천징수를 해요. 맞죠? 했다가 한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이니까 다시 세금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합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몇 번이나 내는 거예요? 2번 내는 거죠? 2번 내는 거니까 나중에 원천징수로 뜯긴 세금 우리가 신고할 때 빼줘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만약에 2가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분들 연금소득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상을 보니까 연금소득이 있어 상인해가지고 더해서 원천징수해요? 아니에요. 각각의 소득이 있으면 그 지급자가 각각만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어저께지만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세율 곱한 걸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친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가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각각 당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그랬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때 합쳐서 누진세율로 세금 다시 내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빼줘요. 2번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합과세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뭐냐면 말 참 어렵죠. 분리과세 너무 중요해요. 자, 뭐냐면 요거예요. 얘랑 종합과세랑 반대예요. 종합과세는 합산이죠.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로또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 복권 당첨 소득 슬롯머신 뭔지 아세요? 슬롯머신? 뭐냐면은요, 그 라스베이거스 가끔씩 뉴스 보면 나오죠, 여러분들. 그 풍경. 그죠? 거기에서 막 아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그림 움직이는 거? 그림판. 이렇게 3가지 막 움직여가지고 그림 딱 바나나 바나나? 저는 그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바나나 툭툭, 왜냐면 오락실에서 그렇게 했거든. 바나나 딱딱딱딱 맞추면 여러분 3가지 그림 일치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걸 슬롯머신이라 불러요. 옛날 말로 빠찡꼬. 빠삐꼬 말로 빠찡꼬. 방금 했던 거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투표권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투표하는 거 말고, 그 투표권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경마, 우리가 사이클 1등 맞추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우리 경기에서 이긴 팀 맞추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본 해가지고 어저께 일본 이겼잖아요. 독일. 맞죠? 그건 좀 싫었는데 우리나라만 좀 안고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무튼. 예. 자, 그럼 얘네들의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인생 한 번에 역전되는 소득이죠. 대박 나면. 이해되세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또에 크게 당첨되시면은요, 세금 뜯기고 끝내요. 신고 안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예요. 원천징수로 정말 납세금을 끝내버려요. 신고를 안 합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분리과세 소득은 있지만 신고할 금액은 없죠. 되세요? 내가 로또에 2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2억에
2억의 소득은 있죠. 근데 신고할 소득은 없는 거죠. 신고할 소득. 제가 중요하니까 이따구로 말하겠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실게요. 왜 중요하냐? 어저께 우리 그 부양가족이 있으면 빼준다라고 했는데 그 부양가족이 정말 내가 부양할 가족을 빼준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 연봉이 100억이다 라고 하면 안 빼준다라고 했죠. 내가 부양을 당할 가족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로또에 당첨되셨는데 10억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끝났죠, 이미.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갈라지고. 자, 아무튼 10억에 당첨되셨어요. 그럼 그 어머니는 내가 뺄 수 있는 부양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잖아요. 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소득은 우리가 항상 부양 가족의 소득은 뭐를 가지고 따지냐면 신고할 소득 가지고 따지지 진짜 소득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고할 소득이 맞냐 적냐로 따져요. 알죠? 그러면 이 분리과세는 뭐예요? 신고할 소득이 0이에요. 그럼 신고할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그 부모님을 내가 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뭔지 몰라도 되게 중요하겠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각각의 합산하지 않아. 여기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뜯는 세율이 있어요. 여기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 말고요. 자, 그리고 얘는 원천징수로 끝나니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반대죠. 반대.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분리과세 나머지 외워주세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 마찬가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어도 분리과세니까 신고할 소득은 없는 거예요.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더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 금융소득도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더했더니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게 없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통장에 가끔씩 이자 들어오잖아요. 얼마 들어오세요? 통장에 대략? 저는 370원. 많이 들어오죠? 부럽죠? 370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알죠? 그거 뭐예요? 원천징수 때문에 끝난 거예요. 맞죠? 원천징수 때문에 끝난 거. 신고 안 해도 돼. 맞죠? 근데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배우시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래. 그래서 어떤 소득인데? 나 이자 소득 신고하래.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죠? 언니죠? 친구가 아닙니다. 언니예요, 언니. 언니나 누나. 언니나 형. 그죠? 언니나 형. 이해되세요? 신고한다라는 건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예금 통장에 거의 한 5억, 8억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야, 아름다운 분. 그죠? 친해져야 될 사람. 그죠? 진담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맞죠? 우리 자본주의 노예. 그죠? 자,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넘어가요. 이건 됐고, 여기. 자, 납세의무자. 자,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낼 자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야 사장님들이 내는 거니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였지만 여기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다시 이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요. 이 거주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최근에 낚시를 쳤어요. 일자 가지고. 알죠? 그래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협박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거주자의 요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둬야 돼요. 주소는 안 적으셔도 돼요. 생활관계가 밀접한 장소를 주소라고 하면 당연하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183일 이상이다라는 건 6개월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을 넘겨서 거소를 둔 개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소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거소라고 불러요. 알죠? 주소는 아닌데
상당 기간 내가 머무는 것을 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 중에 그 우리나라 스포츠 구단에서 뛰는 외국인 있죠. 그 용병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용병. 그럼 그 용병이 만약에 우리나라 숙소가 만약 호텔 신라다. 호텔 신라에 만약에 얘가 야구 때문에 야구라고 할게요. 야구 때문에 6개월을 넘겼어요. 그럼 얘는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국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거주자, 한국 사람이 아니면 비거주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상당 기간 머물면 그 외국인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주자 잘 외워주시고 특히 요 183일 가지고 낚시 가끔 치거든요. 조심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냐라고 하면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국외 원천 소득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대표적이죠? 거주자? 우리나라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고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죠? 거기 청원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아미 분 계실까 봐 아미 분. 농담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국외 그러면 이걸 제한이 없죠. 제한 없이 어떤 소득이든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제한 없는 납세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되시겠죠? 용어. 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누구냐? 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영화 홍보하러 오시는 그 외국인 연예인 있죠? 주로 그분들이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만 내시면 돼요. 알죠?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인 건 안 내요. 그럼 제한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서는 꼭 뭘 외우셔야 되냐면 183일 이상 거소 183일 외우시고 어쨌든 국적 기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여러분 과세 기간은 원칙이 1월 1일부터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 특히 요 가로 안의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업을 도중에 하거나 도중에 폐업하겠죠. 그래도 과세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분들 계시죠?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소득이 있으신 분이고 법인세법상 납세무자고요. 되세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을 도중에 하면 그때부터 날짜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득세죠. 그렇죠? 그럼 소득세는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소득은 있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은 있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은.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사업소득은 개시를 하거나 폐업을 하면 만약에 사업 개시를 내가 7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이자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전체에 대해서 떼야 되는 거예요. 합쳐야 되잖아요.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도중에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다른 소득 1년치에 대해서 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업 개시나 폐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거예요.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사업 개시나 폐업을 하면 예, 그날까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유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자, 근데 여러분 거주자가 사망했대요. 근데 12월 31일까지 때리는 거 너무하죠. 맞죠? 거의 이거 조선시대 탐관오리 아니에요? 맞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국사 좀 배워서.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사망한 날까지만 해야죠. 맞죠? 이거 최근에 어떻게 장난친 적이 있냐면 사망일의 말일. 너무하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아니에요. 알죠? 사망일까지예요. 낚시 조심하셔야 돼. 정말 치사하죠. 알죠? 정말 치사해. 좀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맞죠? 뭐 이런 거 맞지만. 자, 그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는 뭐냐면 이민이에요, 이민. 여기서 출국은 우리가 외국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출국이 아니라 거의 이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국하는 날까지는 세금 내고 가야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알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시적인 출국이면 그때는 그 외국에 간 기간도 과세 기간에 들어가요. 알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소득세 말 문제 좀 풀게요. 340페이지. 자, 340페이지. 자,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왔던 애들 있죠. 몇 개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 몇 번이냐면은요. 그 중에 우리가 1번이 1번. 340페이지 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변경 못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못 박아놨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 납세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는 곳이죠? 납세지. 자,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조심하시게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가 항상 납세지하고 납세 의무자는 같이 갑니다. 왜냐면 납세 의무자가 있는 곳이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좀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들어보시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죠. 맞죠? 사업자. 편의점 사장님.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그럼 저의 사업장은 여기 인계동인 거예요. 인계동. 아시죠? 그럼 당연히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맞죠?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득세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 아니죠? 그럼 우리가 소득세는 뭐예요? 개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그러면 여기는 저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 알죠? 그럼 개인은 김민국이잖아요. 김민국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소. 집은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가 사는 그 집. 집이에요. 집. 주소. 아셨죠? 그럼 주소니까 그땐 주소지로 가요. 주소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지는 같이 가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아까 거주자였고 거주자가 주소지 또는 납세지였잖아요. 아니, 주소지 또는 거소지였죠. 맞죠? 좀 주소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응?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거 좀 분리과세 때문에 분리과세 여기 아이고
요거 있었잖아요. 아이고, 왜 붙이냐? 어디 갔어? 아까 분리과세는 뭐예요? 합산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시험에 단골로 여러분들을 혹하게 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소득 이렇게 자 보시면 자 특히 이거는 좀 저자분이 어떻게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맞죠?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모든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맞죠? 우리가 종합과세가 원칙인 건 맞아요. 원칙은 맞지만 모든 소득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있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한국말? 조심하시고 아셨죠? 딱 보시면 여러분들 합산하여 과세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이 틀렸죠?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요.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3번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여기 아까 1년치 다 때려야 되니까. 다른 소득은 1년치를 다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고요.